자, 얼른 오세요. 자, 요즘에 자꾸 1, 2분 늦는다. 늦지 마. 아시겠죠? 쌤, 뭐, 얘 기다려 늦는데요. 늦게 놓고 버리고 와, 그냥.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니네 친구가, 옆에 친구가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늦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좀 제가 스케줄이 좀 준비한 게 많다기보다 할 게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시간이 아까워, 나 지금. 이만한 시간이고. 자, 가겠습니다. 벌써 4분이야. 반성하세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설 끝나고 와서 이제 그 다음 내용. 자, 이번 특강 8시간 코스인데, 4시간, 4시간 반반해서 집합 다 끝났고요. 이제 명제라는 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명제라는 말과 첫 번째 해야 될 게 조건이라는 말 두 가지가 비슷한 듯 다르거든. 그래서 명제는요, 자, 복습부터 할게요. 명제랑 조건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문장이라 식입니다. 그치? 자, 문장이라 식인데요.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자, 명제는요, 자, 미니가. 명제는 그럼 문장과 식 중에 어떤 문장과 식이야? X값에 상관없이 참고지 진영. 아, 너무 잘한다. 자, 약간 그 집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X값에 상관이 없이 보자마자 참이요, 거짓이요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명제. 자, 반면에 조건은요, 뭐가 조건이라고?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자, 얘 문장인데 X는 소수다. 이게 조건이라 불리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뭐냐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자, 역시나 우리 관심 있는 건 참인 거야. 거짓보다는. 참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유민아 뭐라고 부르자고? 여러분 뭐라고 부르자고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 진리 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조건 때문에 그 집합 쪽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다시 모든 조건은요, 그럼 진리 집합이란 게 있어요. 참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진리 집합인 거야. 다시 너네가 아는 말 중에 방정식의 해라는 게 있잖아. 어쩌면 그 해를 다 모아놓은 것도 진리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라는 거 어쩌면 그 진리 집합의 원소인 거야. 이런 말도 이제 대화 가능할까 여러분들? 우리 배운 표현들로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요 다음 장에서 뭐도 하면 뭐냐면 부정이라고 해서 너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요. 아니요. 그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어떤 문장이나 식들을 역시나 부정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324번처럼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짝수 또는 홀수다. 자, 가운데가 또는일 때는요. 혹시 이거 서연아 또는은요 부정한 게 뭐였지? 그리고고요. 반대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이게 약간 집합에서 그 드모르간이랑 조금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즉 부정하실 때는 3개 다 부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내용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 한 장 반 진행할 거예요. 우리 총 3번 남았는데 오늘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 3번 만에 끝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 많지 않은 파트야. 이런 것만 한다고 치면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본 수업 시간에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어떤 기호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여기 위에 뭐 공간 있잖아요. 약간 공간이 좀 이런데 공간에다가 필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좀 아쉽네요. 편집 좀 할 거예요. 예. 자, 저는 제목만 딱 떼와서 일단은 이번 내용,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그래, 오늘의 주제. 오늘은 약간 말하자면 새로운 명제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명제 방금 말했죠. 어떤 새로운 문장이라던가 식을 만들어 볼 거야. 사실은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다가 약간 여러분들이 우스개로 쓰는 표현, 피처링, 자, 조건. 이제 어쩌면 피처링, 조건 가지고 만들자는 겁니다. 약간 자, 지금부터 뭔 소리인지 한번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오늘 할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형태는요. 일단 복습부터 할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는 2. 그런데 요 식은요. 자,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조건 맞나? 이게 조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상식으로 앞으로 조건은요 소문자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소문자 P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리고 자 뒤에다가 조건 한 개를 더 써볼게요. 자 그럼 요거 조건 맞나? 조건. 소문자 Q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각각은 조건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조건 가지고 명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여기 위에 써 있는 뭐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여기 조건과 조건 사이를요 하나 붙일 건데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얘는 명제가 됩니다. 자, 요거 이면 요거 이다. 자, 제가 지금 문장 하나 만든 거 보이세요? 조건 두 개를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마 지난 시간에 복소수 할 때 우리 그 OX 문제 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실 수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야.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형태.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은 명제입니다. 다시.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은요 명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바뀌면 이거는 그냥 명제예요. 그리고 자 이 명제는 자 명제니까 뭐가 존재해요? 이제 참 거짓이 존재하겠네. 그런 것도 알아볼 거예요. 어떤 이런 문장을 주고 이게 지난번 여러분들 복수의 그 문제야.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게 참 거짓이거든요. 자, 참 거짓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것까지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배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수로 돌아가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뭐가 참인지,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지 설명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그럼 있는 그대로 한번 느낌대로 말해볼래? 이 명장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x가 2면 여러분들 x의 제곱은 4인가요? 자, 참입니다. 근데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 이게 참이잖아. 왜 참이냐 물으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x가 2니까 뭐 대입해 보시면 뭐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말했잖아. 뭐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다시. 그럼 자 이거는 피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봐봐. 제가 앞뒤로 순서만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피기하지 마세요. 자, x의 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 문장은요 느낌의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왜요? 2분만 있는다고요. 여러분 거짓처럼 보이세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오늘 끝나면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쩌면 오늘은 이 문장에 대해 조금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게 명제 뒷부분이 이 내용에서 나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야.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거짓입니다. 얘는 참이고.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이번 페이지 내용을 한 번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이란 말, 명제란 말 배웠잖아.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 건데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가 되고 명제란 말은 참건이 있을 거 아니야.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해돼?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자,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앞으로 참인 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거짓인 건 이렇게 판단합니다. 괜히 졌다. 그냥 이것도 그냥 한번 필기할게요. 그냥 쓴 김에. 자, 여러분 느낌이 이거는 참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장은요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자, 각각은 조건이니까 조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 집합. 무슨 집합?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각각의 조건에 진리 집합이 있을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리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조건 P니까 대문자 P.
라고 쓰면 되고, 그럼 도와줘. 요거 되는 거 x 뭐 있어요? 이밖에 없죠 뭐. 자, 각각의 진리집합. 그래서 앞으로 조건은 항상 그 친구 진리집합이 따라가요. 같이 가자는 거야. 한 번 더. 그럼 자, 혹시 요거 조건 Q 얘 진리집합이 뭐예요? 얘는 2도 있지만 요렇게 2개도 있잖아.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약간 암기를 하실 건데, 자, 얘 느낌으로 참이었잖아. 앞으로 느낌이 아니라, 자, 얘네들의 뭐를 확인하냐면, 혹시 우리 앞에서 이 기호 뭐라고 배웠지? 부분집합. 자, 지금부터 이걸 배우세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친구의 부분집합이면 앞으로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일 때 저희 참이라고 확인을 해요. 이 문장은요. 다시 예를 들어 방금 밑에 문제는 거짓이었잖아. 자, 왜 거짓이라고? 자, 밑에 문제는 이거 2개 반대로 나왔죠. 한번 써드릴게요. 자, 앞에가 Q, 뒤에가 P인데,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부분집합 맞나요? 우진아, 부분집합 맞나? 자,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자,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요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앞으로 요런 관계이면 저희는 앞으로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하자. 일단 이게 이번 페이지의 결론까지예요. 사실은 위에 막 뭐 써 있는데 뭐 모르겠고 사실 이 내용이 써 있는 거야. 다시 오늘은요 새로운 명제를 만들 건데 2개 배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조금 중요한 건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들이 예의 상황에서 참거짓 확인해봐라. 그거 나왔을 때 자, 순서가 이겁니다. 첫 번째,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 포함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면 요 명제는 참이다. 자,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다. 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복소수 할 때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 다시 밑에 있는 거 현재 거짓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 요런 예시가 하나 있지. 앞으로 자 요런 예시를요 저희가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발레가 아니라 그 반레입니다. 반레. 혹시 여기 글자 보이세요? 제가 저기 반레. 반대가 되는 예시라는 게 반레.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 풀 때 이 말 했을 거야. 아닌 거는 어떻게 보여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돼요. 자, 이게 뭐라고? 얘는요. 자, 앞에 있는 건 돼야 돼요. 자, 용어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자, 조건이 2개 있잖아. 뭐뭐 이면 쪽에 하나, 뭐뭐 이다 쪽에 하나. 앞에 있는 조건을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도 불러요. 가정. 어쩌면 너네가 아는 그 가정 맞아. 이거라고 치면 이거라고 치면 가정. 뒤에 있는 게 뭐다? 결론이라고 불러. 이렇게. 요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미리 말을 했어요. 다시 이 발레의 뜻이 뭐냐면 가정은 되는데 결론이 안 되는 그런 예시를 저한테 하나만 보여줍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그 문장이 기호로 이거인 거예요. 사실은.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아니라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예시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 문장을 많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풀자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진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위에 제목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 문장을 여기 쓸까 그냥? 이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는 게 저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른 말하면 P이면 Q이다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기호로 쓴 게 이 화살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은 어쩌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해요? 이렇게 판별하시라는 거야.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문제 풀어갈 겁니다. 어쩌면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각각의 진리집합이 일단 있을 거야. 간단히 표현해 보시고 걔네들의 포함 관계를 봐야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되면 이 문장은 참이에요. 다시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보통 거짓을 보일 때는 이런 발레를 차요. 보통. 그러니까 저한테 거짓인 걸 보일 때는 발레 하나 말하면 돼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자, 밑에 문제입니다. 자, 이제 333번부터는 방금 배운 그 가정과 결론을 그냥 말하시온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 밑줄고 간단히 말해봐도 간단히 밑줄만 긋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말하지만 이 내용들을 저기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맞긴 하거든요. 너네 그동안 이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 사실은요. 옛날부터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어려워하시는 뭐 평행의 사변형은 말은 뭐이다. 어쩌면 그 문장도 이런 문장이야. 뭐뭐 이명 뭐이다라는. 그 수학 문제가 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어떤 조건들, 가정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결론을 보이는 그런 게임이라는 말이에요. 수학은요. 자, 이런 문장. 쌤, 이 문제 정답 어떻게 써요? 그냥 쓰면 되겠죠. 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가정과 결론 말하시오. 첫 번째 문장. 자, 요거 혹시 건이야. 가정이 뭘까? 요게 지금 가정이야. 간단하게 밑줄만 그을게요. 이게 가정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 부를 거예요. 다시. 뒤에 있는 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르자. 이번 문제는 참거짓 문제 아닙니다. 말만 하시면 돼요. 자, 해보시면 되고, 본 게임은 뭐다? 밑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36번 문제부터 이제 결국은 명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명제라는 게 나오면 참거짓이 있어요. 너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방금 제가 요 기호 한번 설명하고 왔는데 한 번 더 물어볼까? 자, 혹시 예주야, 자 여기 있는 요 기호 요 문제로 한번 읽어볼래? 그럼 얘 지금 뭐 하라는 얘기야? 네. 자, 한번 써보실래요? 자, 저 기호는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x가 자연수이면 x는 정수이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 문장의 참거짓 판별해보라는 그동안은 항상 애매했던 그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 풀 수는 있겠는데 뭔가 아리까리야 뭔가. 그러니까 항상 왜라고 물어보면 말하기도 좀 애매한. 자, 이제 이 문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순서 첫 번째 각각의 진리 집합을 쭉 쓰십니다. 두 번째 포함 관계를 봐요. 보통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에 포함이 된다면 그건 참이 문장이야. 앞으로. 다시 포함이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거짓이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구나 이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자, 적으세요. 자, 이게 정확한 풀이입니다. 자, x는 자연수 이면이니까 자, 그럼 물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진리 집합을 상상을 하든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거야. 자, 뒤에 있는 거 정수다. 자, 여러분 정수는요 이것도 들어있지만 다들 아시죠? 0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는 더 큰 집합이야. 이렇게. 그럼 자 이거야. 이거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싹 들어있잖아요. 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문장이 참인 거예요. 질문. 이 문장 반대로 하면 자, 반대로 하면 수빈아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그럼 거짓인 거 아시겠어요? x가 정수이면 x는 자연수라 말할 수 있나? 자, 거짓일 때는 뭘 보이시라고? 자, 발레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0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발레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장 구조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인 거야. 그러니까 참인 거는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고 거짓인 거는 그런 반대가 되는 예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보이시면 돼. 그럼 이해돼요? 또 해볼까? 밑에 너무 쉽나? 뭐 337, 338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왼쪽 문제는 기호로 나와 있고 오른쪽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명제는요 혹시 마음속에 뭔가 그냥 집합 문제로 보인다 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집합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까봤을 때 집합 문제가 많아요. 까봤더니 집합 문제인 거야. 깔 수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집합을 좀 더 열심히 해놓고 명제는 까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갈게요.
자, 12의 약수. 자, x가 12의 양의 약수이면 x가 6의 양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 참인지 거짓인지야. 자, 각각의 진리 집합을 먼저 구하세요. 자, 이렇게. 자, 진리 집합 먼저 구하시고요. 자, 포함 관계를 보시는데 이번 문제는 P명 Q이다니까 이거 안 되죠. 자, 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일 때는 이런 발레 하나 보이시면 돼요. 즉 12는 요게 되는데 요게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3, 3, 8은요. 자, 현빈아 결론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발레 뭐 있어요? 자, 앞으로 거짓인 거 저한테 발레 하나 보여줘. 아시겠죠? 다시 자, 오른쪽에 또 뭐 나와 그냥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참 거짓인지. 3, 3, 9. 근데 사실은 아직은 안 배운 2차 부등식인데 사실 뭐 이게 2학기 책이라 다 나올 수 있고요. 이 자리에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몰라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정도는요. 자, x가 2면요. 오른쪽에 부등식 성립한다. 시은아, 혹시 이거 참이게 거짓이게? 여러분 이거 참인 거 아세요? 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사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자, 얘가 지금 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포함되는지만 체크하는 거니까 딱 뭐만 체크해보면 돼. 그러니까 얘 하나만 대입해보는 거거든요. 되면 되는 거잖아. 대입하시면 실제로 마이너스 1 나오고 되거든요. 자, 얘가 뭔지 몰라도 여기 안에도 2는 들어있을 거라는 거야.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1학기 때 배우고 오시면 오랜만에 기억나? 얘 이렇게 풀립니다. 2차 부등식. 풀어보시면 들어가네요. 이렇게. 자, 앞으로 애매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자, 밑에는 똑같은데? 좀 애매하는 거 뭐 있지? 예를 들어 344번.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대충 뭐 조건을 좀 어렵게 주면 돼요. 좀 애매한 것들로. 그리고 이제 이 집합과 명제 파트가 좀 사귄 게, 그러니까 이 조건 자리에 1학기 내용을 다 집어넣어요. 정말 뭐 방정식, 부등식학 싹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명제 쪽은 어려워지면 1학기 문제가 그냥 잔뜩 나옵니다. 다 나올 수 있어가지고 1학기 걸 좀 잘 해놔야겠지. 자, 이 문장. 자, x가 실수이며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그동안 애매했는데 자, 혹시 시은아 이 문장 참일까 거짓일까? 혹시 발레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자, 거짓이라면 발레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뭐 있어요? 0. 자, 요게 가정, 요게 결론인데 이런 경우는 진리 집합을 어떻게 쓰나요? 사실 못 쓰죠. 이거는 원소 다이어는 쉽지가 않아. 그냥 좀 상상하는 거야. 다 있죠. 실수니까. 근데 여기는 이것보다 큰 것만 있는데 딱 봐도 여기가 누가 없어요. 근데. 자, 유일하게 0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0이 없잖아. 우리가 배운 기호 쓸게요. 원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뭐가 있어? 이러면 얘가 발레인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런 거는 나열을 못하는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항상 그런 발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그 발레가 뭐 있을까. 솔직히 저는 항상 이런 게 나오면 발레 한 제목 찾아요. 발레가 좀 있을까? 보통 웬만큼 없으면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 아시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다음 클래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페이지는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참고집 확인하는 문제였다며 다음 장은 또 이제 아까 말한 집합 쪽 콜라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위에 문장 읽어보실래요? 이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래 뭐 왔다 갔다 문제? 두 번째 문장에 거꾸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P명 Q이다가 참일 때 자, 저 문장이 참이다 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요 이게 참이라고 주면 얘를 저희 혹시 여러분들 진리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나? 자, 써보세요. 자, 이게 참이란 말은 각각의 진리 집합 대문자 P, 대문자 Q 여기서 참이란 말은 이거 준영아 여기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맞나? 자, 어차피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요 혹시 오랜만인데 여기 밑에 문제 기억나세요?
이게 그 집합 쪽에 나오는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놓고 나왔었거든. 자, 잠깐만요. 일단은 해석만 하시면 집합 문제입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자, 혹시 까먹은 친구를 여기 칠판 보시면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 저기 앞에 어딘가쯤에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기억나? 이 문제가 뭐였냐면 위에 보시면 여기 하나 보이죠? 부분 집합일 때 밑에 문제들이 막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죠, 이 문제가. 근데 이제 명제의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주면 해석하시면 저런 부분 집합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자,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풀었냐면 오랜만에 힌트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를 뭐 좀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까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요 느낌만 좀 기억해 주세요. 명제 쪽은 결국 조건에서 진리 집합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나오면서 집합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요. 좀 문제를 잘 만들면. 자, 다시 이 문제 P명 Q에다가 참일 때 자, 요게 뭐다? 우리한테 집합을 준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관계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돼요? 자, 오랜만에 복습. 자, 여기서 그럼 다음 중 옳은 게 있겠죠. 자, 요거 팁 하나 드린 게 뭐라고? 한번 그려봐. 자, 요게 전체 보통 U라고 쓰고요.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보통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 되겠죠. 쏙 들어있는. 자, 요 그림 보고 OX 푸시면 돼요. 이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면 마찬가지야. 참이라는 거는 항상 참이 돼야 돼. 거짓은 발레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 가능한 것만 참 고르시면 돼요. 출발. 자, 3, 4, 7은 이거죠. 참이고요. 자, 3, 4, 8. 혹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P랑 Q랑 합치면 뭐 나와요? Q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짓. 자, 3, 4, 9. 여러분, 이 상태에서 교집합 뭐 나와? P죠. 맞네요. 맞고. 자,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는 친구 있나? 이거 같은 말 하나 소개해준 적 있는데 얘랑 같은 말이 뭐더라? P 차집합 Q. 혹시 까먹었으면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게 차집합이랑 같은 말이야. 질문. 이 상태에서 P에서 Q를 빼면요 어떻게 되죠? 다 나가겠죠. P가 쏙 들어있으니까 Q랑 겹치는 거 나가세요 그 말이잖아. 이 너네가 하는 그 일반적인 빼기는 아니에요. P에서 Q랑 겹치는 게 다 나가세요 그 말인데 다 나가겠죠. 다 들어있으니까. 공집합 맞습니다. 맞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인 거야. 자, 한 번 더 해석만 도와드릴게요.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장은 두 번째 문장. 자, P이면 혹시 여러분들 요거 무슨 기호인지 기억나? not, 아니다 그런 기호입니다. not Q이다. 자, 이 문장이 참이에요. 다시 어쩌면 P이면 Q가 아니다는 문장이 참이다.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얘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집합으로 도와줘. 자, P는요 대문자 P라고 했지. 혹시 지난 시간에 이 not이라는 게 집합에서 먼저 아세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같이 번역이 돼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Q 여집합 뜻이 뭐야? Q 바깥쪽이잖아. 그러니까 Q가 아닌 것들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집합은 not이랑 연결되고, 자, 이 문장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집합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는 집합을 좀 까먹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그리고 자, 그림까지만 도와줄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P가 Q 바깥에 있는 그림. P가 Q 바깥에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려보시면 무슨 그림이 나올 줄 알아? 약간 P가 Q 바깥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쉬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Q라고 할게요. 그럼 P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Q 바깥에 P가 있는 거 바깥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제가 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P가 Q 바깥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혹시 그려봤더니 우리 이런 거를요 한 번 더 해석 가능하네.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무슨 관계라 불러? 자, 이제 교집합이 없죠. 무슨 관계? 서로서란 말도 배웠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또 저기 앞에 가시면 관련 문제가 있었거든요. 집합 쪽에.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서라고 대놓고 나와요. 말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의 탈일수가 나옵니다. 저 명제가 참인데요. 그러면 해석하시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집합 관련 문제니까 요 그림 보고 쭉 고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355번 문제 풀어볼 건데 해보시겠어요? 자, 약간 이번 페이지 컨셉은요, 좀 약간 집합 관련 내용이야.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왔다 갔다 문제인데,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반대로 알려줬단 말은 포함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부분 집합에. 그럼 해석하면 집합 문제.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같은 문제를 앞에처럼 안 주시고 이제 이 명제로 많이 써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집합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 드실 건데, 그러니까 이번 숙제 해보실 때, 그러니까 까보시면 다 앞에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넘겨서 좀 참고를 해보세요. 다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아까 그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 문제는요, 밑에 조건 2개 나와 있고, P명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참이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각각의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대문자 P, 대문자 Q. 그 다음에 자, 참이라는 말의 뜻이 뭐다? 요런 관계라는 얘기야. 지금 요런 관계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은요, 부등식은 이 진리 집합을 또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수히 많거든요. 얘가. 그래서 보통 부등식은요, 옛날부터 어디로 간다? 수직선 위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부등식은요,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로 갑니다. 옛날부터. 자, 어떻게 하자고?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그 연립 부등식 이제 배울 때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가볼게요. 자, 오랜만에 복습. 자, Q. 약간 정상인 거 먼저 그릴게요. 제가 또 저런 거를 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Q를 그린 겁니다. 보통 부등식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 못 그립니다. 그리고 자, 얘를 그릴 타이밍에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와줘. 자, A가 어디 있어야 돼? 5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앞에요. 오른쪽에 있어야지 쏙 들어가겠죠. 약간 이런 느낌 오랜만에 기억 안 나? 약간 추리하는 문제. 이제 부등식의 유명한 추리 문제입니다.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부등식의 뼈대가 만들어지고요. 혹시 뭐 체크해야 돼? 등 체크해야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잘 모르겠으면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우리 수학 상에서 이제 아주 핫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 는 돼, 안 돼? 자, 는 체크는요, A 자리에 O 대입해 보셔도 말이 되는지. 자, 이렇게 돼도 포함돼야 안 돼?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죠. 됩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이 문제. 물론 이번 문제는 A의 최소값 문제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 356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실 이게 수학 하잖아요. 약간 이제 여기 명제 쪽에 이런 문제가 수학 상 부분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자, 이런 부등식 관련 조건들은요, 보통 나열도 쉽지 않고요, 벤 다이어그램도 쉽지 않아. 보통 이 친구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수직선을 갑니다. 항상 거기 위에서 추리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자, 바로 갈게요 그냥.
사실 이번 문제는 이번 페이지 오른쪽은 좀 성의 없긴 해. 다 똑같잖아요, 문제가. 자, 일단은요. 2S면 P가 Q의 두 번째 피라미드다 이 말 대신에 말도 보인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P면 Q에다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하시면 이 말인 거고 한 번 더 해석을 수직선 위에서 할게요. 자, 얘 먼저 그려보시면 x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안에 얘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a가 똑같나? 여기에 있으면 되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자, 는 체크할게요. 그럼 요거 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a가 2여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야? 는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 그럼 질문, 고급 질문. 이 문제가 는이 포함 안 되게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는 안 되게 바꿀 수가 있어, 이 문제를요. 어디를 바꿔야 되게? Q? 자, 여기를 바꾸면 써줄까? 자, 만약에 여기에 는이 있으면요. 이 경우는 는 돼야 안 돼? 왜 안 되게? 발레가 있잖아요. 자, P에는 있는데 Q에 없는 게 뭐가 생겨? 누구? 2가 생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는 체크는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는 됩니다. 다시 이렇게 바꾸시면 정답이 는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왜? 요 경우에는 는이 2에는 있는데 여기 2가 없잖아요. 발레가 하나 생겨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다음 장까지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게 이제 P면 Q이다고. 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자, 마지막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 역시 여러분 제목 기억나? 오늘의 제목. 자, 제목 한번 읽고 오실래요? 아까 제목이 뭐였지? 뭐? 새로운 명제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쵸?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얘는 좀 쉽습니다. 보통은 그냥 해봐도 잘 풀더라고요. 자, 어떤 문장이냐면 다시 아까랑 비슷하게 출발해 볼게요. 자, 요거 있잖아. 요 식만 보시면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그렇죠. 이거는 참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편의상 조건 P라고 할게요. 여기 앞뒤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요. 자, 여기 페이지의 제목인데 자, 그럼 제가 명제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은 이거이다. 자, 이 문장 보이세요? 자, 제가 앞뒤에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문장인데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이거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드는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자, 한번 느낌 들어가볼까? 질문. 첫 번째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여러분 저거 혹시 거짓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실수가 다 되나요? 자, 거짓이면 발리 하나 보이죠? 뭐 있어요? 1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문장. 혹시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성립하나요? 왜 성립하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장은요, 다들 그냥 잘 풉니다. 왜냐면 좀 직관적이거든. 그러니까 모두는 다 돼야 참인 거야. 그치? 자, 반대로 어떤은요, 몇 개만 되면 되게. 어쩌면? 한 개만 되면 참인 거 맞나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자연스럽게 참 거지 확인하면 됩니다. 밑에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 361번.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여기 페이지는요, 그냥 시켜봅니다. 왜냐면 앞장처럼 막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양도 별로 없는데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간 그런 명제가 있어요.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이 두 말의 차이점을 아냐는 거야. 다시 자 모든은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돼야 참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돼야 참인 거고, 즉 거짓이란 말은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야. 그 안 되는 걸 발레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이란 문장은 약간 반대죠. 한 개라도 되는 참이야.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여기 모든 학생들은 다 내 생일에 와라. 이 문장이 참이려면 다 오셔야 됩니다. 그쵸? 한 명이 안 오면 거짓인 거야, 이 문장은. 근데 반대로 어떤 학생은 내 생일 와도 이렇게 말하면 한 명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이란 문장은 오히려 거짓이 되기 쉽진 않아. 왜냐면 다 안 돼야 거짓이거든요. 어떤 것도 아닌 거짓이겠지.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이제 금방 할 거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다들 풀어보셨나요? 자, 위에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저걸 가지고 참거짓 확인 라이브로 갈게요. 쳐보세요. 자, 예를 들어 361번입니다. 여러분, 자,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맞나요? 자, 모델은요 답이야 참입니다. 뭐가 안 돼? 그게 발레예요.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안 되는 그 예시를 발레라 부를 거야. 이 용어는 아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36이 얘는 참이게 거짓이게. 자, 누구 때문에 참이요? 4 하나 있거든요. 참고로 0은 안 돼요. 0이 없거든. 항상 전체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4 하나에서 되는 거예요. 자, 밑에 363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다 되겠지. 반대편 이해하시면 전부 다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돼야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자연스럽게 하시라고요. 하나만 더 할까? 밑에 있는 거. 자, 어떤 x에 대해서 이거이다. 자, 이거는 뭐야? 왜 거짓이지? 하나도 안 돼, 이게. 하나도 안 돼요. 거짓입니다. 자, 이 문장은 사실 거짓이 쉽지 않은데 이게 만들까, 이 문제를. 거짓으로. 다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이에요.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방금 배운 그 문장을 지난 시간 내용이죠. 부정해봐라. 여러분 혹시 이 문장 부정할 수 있겠어요? 다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이다를 부정하라는 문제예요. 자, 어디를 어떻게 부정해야 될까?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느낌 드리려고 사실은 외우시면 되는데 느낌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볼래? 좀 쉬운 걸 바꿔볼까요? 여러분 잡아. 모든 사람은 착하다. 제가 쉬운 걸로 모든이 들어간 예시 하나 만들어 본 거야. 요게 모든이고 여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은 착해요. 이거의 부정 뭘까요? 사람 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뭐다? 착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나? 다시 모든 사람은 착하다의 부정은 뭐야? 자, 부정이란 건 아니다. 여집합이잖아. 모든 사람이 착해요의 바깥쪽에 뭐 있냐는 거야. 안 착한 그거 안 착하다 있어 그 말이잖아. 근데 그게 조금 멋있는 말로,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그냥 상황인데 이거의 부정은요. 자, 이 모든, 자, 외우세요. 모든을 부정하시면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사실은 부정 관계야.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여기도 부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뒤에 있는 당연히 조건도 부정을 해야 돼. 착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이번 라인은 이런 부정을 할 수 있는지. 자, 부정을 두 군데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부정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부정을 해야 돼요. 다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자, 요 조건은 지난번 숙제였죠. 조건은 부정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명제는 약간 부정도 해보고, 제 앞에 있는 거 부정 안 해봐요. 그게 약간 다음 시간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워낙 중요해서 이제 요 남은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문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부정은 얘만 하는 겁니다. 얘는 여기가 다예요. 참고로. 모든, 어떤,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거이다. 자, 부정 한 번씩만 해보고 그냥 쉬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부정하세요. 모든을 부정하시며 어떤 이라 부정하시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연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도 부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럼 지난 시간에 이거 부정 기억나? 얘 부정 어떻게 하게? 2x 빼기 0보다 요렇게 비오는 부정이 약간 따로 있어요. 보통 이 바깥쪽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부정. 이번 문제는 끝난 게 아니네. 부정을 구하시고 두 번째 참 거짓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혹시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나요? 그럼 얘 이해하시면 이거 자연수가 되는 거 있나?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네요. 자, 하나 상식 하나 알려줄까요? 혹시 이 문장은 참이게 거짓이니? 그럼 위에 거는 풀어보시면 모든 자연수가 다 되나요?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명제랑 부정은 서로 반대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은 절대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보통 하나가 참 하나가 거짓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정 말고 원래 거를 보여도 괜찮아요. 원래 거랑 반대일 거거든요. 이 말도 이해돼요? 자, 이번 문제는 부정도 구하시고 참거짓 말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이 친구의 부정은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의 제곱은 요것도 기호가 있습니다. 요게 아니다라는 기호예요. 4가 아니다. 자, 도와줘. 여러분, 요 문장 참일까 거짓일까? 자, 모든 자연수는 이게 안 되나요? 거짓이잖아. 발레 뭐 있어요? 2는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려면 다 안 돼야 돼. 2는 되거든요. 다시 자 재미로 원래 거 해볼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그럼 얘는 어때요? 이거 참이죠. 뭔데 참이죠. 그렇죠. 그럼 되는 거 뭐 있어요? 사실은 그 발리랑 똑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또 배우고 나면요, 이런 문장에 좀 더 민감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좀 기대되는 효과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풀어봐. 자, 51분인데요. 저희 죄송한데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숙제 검사하고 오늘이 제가 6시 반에 여기 친구 한 명이 좀 청강을 하러